저는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불안이 컸던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냥 작은 힘듦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신호로 여겼어요. 더 큰 이거의 신호로 느낀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 중에서 실제는요, 실제로 벌어진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1단계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뭐냐면 이거 사건의 강도가 1이에요. 근데 내가 상상한 더 큰 사건은 100이란 말이에요. 1을 신호로 받아들여서 이것만큼 내 삶의 질이 떨어졌어. 오늘 주제는 이거죠, 불안. 제가 느꼈던 거를 그냥 일기처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불안은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시련이야. 더 좋은 것을 위한 시련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거대한 방향성의 일부야.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건 너무 위험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사건의 예고편이야. 세상이 나를 없애려고 해. 이렇게 해석하면 불안이 증폭되죠. 사건은 똑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해석의 전환이 실제 오는 결과를 바꿔주지 못합니다. 실제 오는 결과를 바꾸지 못해요. 그렇지만 대하는 사람,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대하는 사람의 고통의 크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시련의 시간을 얼만큼 잘 보내느냐가 결국 이거거든요. 삶의 질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그 어려움을 겪는 시간 동안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걸 잘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련은 끝이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 이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건 영원할 거야. 난 벗어날 수 없어. 왜 세상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의 신호야. 이렇게 생각할수록 불안감이 너무 큰 거예요. 왜? 이 일자리 사건들은 인생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도 더 아프게 느껴져요. 이게 나를 못 움직이게 만듭니다. 아니, 세상은 불확실하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계획 안에 담을 수 있느냐? 세상은 불확실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세상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생각의 흐름이고요. 또 다른 생각의 사고의 흐름을 한번 써볼게요. 이 불확실성. 이걸 어떻게 예측 가능성 안에 담을 것인가? 이 불확실성 자체가 담겨 있는 어떤 규칙이 있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어려움을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실제 내가 힘들고 있는 정도를 바꾸진 못해요. 근데 이 의미에 대한 재설계가 내가 겪는 느낌을 바꿔준다는, 그걸 낮춰준다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한 3가지 정도만 내가 확보를 하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3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그냥이라 했어요. 왜 그냥이라 그랬냐면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이런 설명을 했을 때 너무 복잡해요. 그 마음이. 그래도 오늘 그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 불안에 대한 해석, 이거를 이렇게 가져온다. 이 해석을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3가지 구조 안에서 바꾼다. 첫 번째는 설명 가능성이에요. 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다 머릿속에 다 있을 거예요. 실제 삶에도 있을 거고 모두가 다 그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글로 쓰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말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너무 단순하고 그 미묘한 이유를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너무 단순해지니까. 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그쵸? 도를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이 말은요, 언어가 실제 느껴지는 감각을 단순화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 견해를 담고 말한 거죠. 근데 그 실제 속성은 뭐예요? 언어는 단순화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만 추출해서 사용한다면 저는 감히 누군가가 어려움을 말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써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그거를 적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섭섭하죠. 아니, 내 어려움을 이렇게 단순화해서 말할 수 있어? 더 미묘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써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일을 해요? 나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 왜? 말하는 순간 그 미묘한 것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니까 말하고 싶지가 않아. 말로 표현하는 게 너무 구려. 이 공기의 흐름까지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히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투박해. 언어라는 것은 나를 표현하기엔 너무 투박하다고. 그렇지만 문장의 투박함을 내가 빌려 쓰게 됐을 때, 이 언어, 제가 지금 뱉고 있는 언어의 투박함을 내가 빌려 썼을 때 이 문제가 단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이 글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 깨닫게 하냐면 이 고난이 나를 해치지 않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쓰거든요. 그 순간 저는 엄청난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냥 글씨일 뿐이니까. 그냥 글씨예요. 그게 내가 겪고 있는 사건의 크기를 줄여들게 하고 이 왜곡된 해석을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을 또 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쓰는 순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쓰는 순간 이 답 자체도 굉장히 투박할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뭔가를 못 할 거야. 근데 이 답에서 반대로 출발해서 더 미묘한 현실, 실제 우리의 물리 세계로 가져왔을 때, 거기에 쓴 추상을 현실로 가져왔을 때 이 문제의 솔루션,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더 고난보다 더 크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내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게 해줘요. 그 아주 미묘한 개념들을 문장을 이용해서 추상화시키고, 추상화된 문장에 대한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내고, 그걸 내가 나한테 다시 내재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설명 가능성. 이 설명 가능성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 이 영상으로. 이렇게 말로 감히 설명할 만큼 누구의 불안이 그 정도의 속성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불안을 단순화하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했던 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공유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주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앞에서도 들어봤죠? 예측 가능성이에요.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아주 단순하게 제가 그냥 말해버릴게요. 끝이 있다는 시간적 의미를 부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언젠가 종료될 것인지에 대한 시간적 의미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끝나는 건 너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 그럼 어떤 것을 또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이라는 속성을 태울 수 있는 어떤 무언가들.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끝.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변화죠, 변화. 변화 자체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 거고요.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측이 의미가 있건 없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때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대한 진통 효과를 만들 겁니다.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요. 경제방송국 PD를 하잖아요.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을 만나요. 감히 얘기하자면 이 중에 반 이상은 병신입니다.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를 만나고 수많은 애널리스트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중에 반 이상은 병신이에요. 근데 시장 방향성이라는 거, 예를 들어 주식시장의 방향성, 달러의 방향성, 이런 거를 어떤 단기간에 자기가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을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 또 리포트를 내요. 틀리면 틀린 것에 대해서 방향을 수정한다. 이렇게 해서 또 리포트를 내요. 원래는 나는 이런 조건일 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조건이 아니었으므로,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방향을 수정한다. 그들의 리포트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애널리스트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것이 그들의 정신적 마취를 만드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 자체가 진통 효과를 만듭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내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변화가 안 일어나면, 이 변화를 일어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그래. 내일은 내 방향을 수정해서 다시 나는 이렇게 예측해. 그거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예측해도 되겠죠. 아주 이 얍삽한 애널리스트들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예측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회복에 도움을 줘요. 나의 기대보다 더 나은 하루를 보냈을 때, 이 예측 방향성을 내가 맞췄을 때, 바로 그게 내가 만드는 어거지로 만든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이 내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이벤트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 서사, 내가 지금 만들어낸 서사죠. 마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흐름을 느끼게 돼요. 이게 무력감으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입니다. 마치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통제가 가능하면 더 좋잖아요. 통제.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징크스라 그래요. 징크스는 사실 쓰레기예요. 근데 그런 징크스를 만드는 거지.
어쩌면 실제 효과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 선수들 중에 홈런을 쳤을 때 자기 모자를 만졌으면 맨날 타석에 들었을 때 모자를 만지잖아요. 모자를 만진다 그래서 홈런을 칠까요? 뭐 미묘한 뭔가가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미묘하니까, 복잡계니까 누군가 우긴다면 우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우기고 싶은 그게 생긴 것처럼. 그러면 그 우김을 내가 만들자는 거야. 내가 예측을 바꿀 때마다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통제감을 만들어줍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오늘 내가 식사를 이렇게 했으니까 식사를 바꾸는 거야. 내일은 이렇게 바뀔 거야. 내가 패턴을 바꾸는 거야. 내가 원래 일하고 밥 먹었었는데 밥 먹고 일해야지. 관계를 바꾸는 거야. 어제는 이 사람이랑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 사람이랑 얘기해야지. 처리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나 원래 글로 처리했었는데 이제부터 말로 처리해봐야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나 원래 유튜브하고 쇼핑몰 일 했었는데 쇼핑몰 일하고 유튜브 일 해봐요. 호흡을 바꾸는 거예요. 나 원래 호흡을 가슴으로 했었는데 배로 해봐야지. 무엇이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진짜 바꿀 수 있는 형태와 질감과 행동으로 만져지는 뭔가로 바꾸는 거야. 뭐예요? 징크스예요. 그거와 이거와 실질적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 대부분의 이 사건은 그 사건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보내느냐, 내가 얼만큼 고통이 있음에도 페이스를 유지하느냐. 저 운동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프레스를 하면 너무 힘들면 자세가 무너져요. 이렇게 막 어깨 올라오게 돼. 근데 그거예요. 너무 힘들어도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야. 그냥 그 자세를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움직여. 그 자세를 유지하고 그 시간이 흘러갈 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시간이 흘러갈 뿐이야. 사실 이거에 나의 예측과 맞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고난의 시간이 내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과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이 두 가지의 결합이 이 시간을 훨씬 더 통증이 완화된 상태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완전한 위기가 아니야. 개입의 여지가 있다. 마치 이 사건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 조금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각적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낸 예측 가능성이 불안을 낮춰주고 고통을 완화한다. 세 번째는 회복 가능성이에요. 회복 가능성은 이 고난과 어려움, 시련 이런 것이 나의 적이라는 사고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차단하기 어렵겠죠. 근데 적어도 그렇게 차단해 보려고, 나의 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어려움이 인생에 멈춰요? 아니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 상태가 편안해요? 불안해요? 영원한 불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없애야 되는 대상으로 규정하는 순간, 사실 그 어려움을 내가 넘어서고 나면 나를 지켜줘요. 예를 들어서 뭔가 하다 너무 어려웠어. 그럼 그걸 넘어서고 나면 뒤에 오는 애들도 그 어려움을 겪겠지. 어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내 편이거든, 그 어려움은. 근데 어려움을 내 편으로 만들기 어렵잖아. 아직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 상태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넘어서고 나면 이미 알아요. 넘어서기 전에 있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볼 것이냐. 저는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찰 대상으로 삼는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태를 알려주는 데이터일 뿐이다. 이 고통이라는 애를 잡아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박스 안에 딱 넣는 순간 위협이 낮아져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무서운 물고기예요. 물속에서 봤을 때 엄청 무서워. 근데 누군가 이걸 잡아가지고 바켓에 딱 넣어놓고 이걸 보는 순간 어때요? 관찰 대상으로 삼는 순간 위협이 낮아져요. 동물원 속의 호랑이는 야생의 호랑이보다 한 1만 배 정도는 덜 무서워요. 야생에서 마주쳤을 때 어때요? 호랑이는 그대로지만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시련이라는 것은 실제로 관찰의 대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정하는 태도고, 실제로 나에게 공격해 오더라도 그것이 내가 관찰의 대상으로 삼기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고통스럽죠. 그래서 최대한 관찰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버즈 아이비로 보는 거예요. POV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강화 유리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불편하죠. 그렇지만 나를 파괴하지는 않는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고통과 고난을 당연히 미화할 필요는 없어요. 참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대신 그 위험도를 더 낮게 재해석하는 거죠. 재해석되지 않더라도 재해석하려는 의도적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 아니야. 피가 떨어져?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예요. 이 불안에 대해서 지금 되게 구구절절,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 가능성, 예측 가능성, 회복 가능성을 가지면 불안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문장으로 빵 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여기까지 왔었던 여러분들의 감정적 동화,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같이 탑승하는 거, 이런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감각적 공유,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에 이제 달릴 댓글이 떠올라서 좀 중요한 오해를 먼저 하나 좀 풀어놓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어떤 정신력이나 참고 버티기도 아니고 긍정 마인드도 아니에요. 사고의 방향성에 대한 시도와 의지라는 거죠. 어려운 그런 문제, 고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시도하는 거예요. 설명 가능성. 그렇죠? 설명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감각적 부분은 고의적으로 탈락시키고 남아있는 그 실체적 고통에 대해서 재정의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만들고 통제감을 회복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문제의 난이도를 변화시키나요? 아니요.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렇지만 문제에 직면한 나의 상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실질적 통제가 아니라 통제하는 감각만 회복해도 고통이 낮아진다. 이 자체가 진통제처럼 작용한다. 진통제는 문제를 해결하나요? 아니요. 그 통증만 낮출 뿐이에요. 근데 통증 낮추면 우리가 감기약 왜 먹어요? 해열제 왜 먹어요? 통증을 낮추면 살 수 있으니까. 예측 불가능성은 감각의 감도를 더 끌어올려 버려요. 예측 불가능성은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요. 예측 불가능한 어떤 흥분감이든, 예측 불가능한 어떤 공포감이든, 예측 불가능한 어떤 즐거움이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나는 무언가들은 전부 실제보다 과대평가됩니다. 그럼 예측 가능한 건 실제보다 과소평가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것들. 그럼 예측 불가능한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계획에 포함시키냐? 계획에 포함시켰을 때 불안한 감각이 낮춰준다. 실제적으로 계획에 포함시킬 때 내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 그런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문제를 또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게 돼.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다룬 책이 놀랍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 이런 대증요법을 넘어서서 실질적 해법, 나심 니콜라스 탈레비 쓴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은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